미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탑 10 회사들을 30년마다 분석해보면 이 섹터들이 변해요. 이제 앞으로는 AI나 그린 에너지, 로봇 이런 것들이 지배를 할 것이다. 첫 번째는 엄청난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굉장한 양의 인프라, 그 다음에 운영, 지금보다도 더욱 클라우드나 이런 거에 활용성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지금까지 없었던 서비스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결국 지금 잘하고 있는 빅테크 회사들이 계속 잘할 수밖에 없는. 30년 개발자의 기업 분석 박종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시즌1 끝난 지가 좀 됐어요. 오래됐죠. 네. 그때 시즌1 때 저희 8개 기업을 다뤘었는데 소위 빅테크라고 불리는 기업들을 다뤘었는데 당시에 그 빅테크가 이 주가나 이런 게 이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들은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믿을 만한 회사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해주시면서 각 회사들을 분석을 해주셨었는데 저희가 뒤에서는 사실 이거 지금 해도 되나 싶을 정도였잖아요. 굉장히 주가도 안 좋고. 근데 현재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뭐 저희의 분석 때문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다행히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기사들을 보고 하면은 이 나스닥이나 아니면 미국 주식이 이 빅7이 견인하고 있다 요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랜만에 또 다시 모시면서 이제는 빅테크 너무 많이 오르는데 이제 여기는 안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요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또 요새 뭐 챗GPT 이후에 AI가 워낙 많이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 빅테크들 중에서도 뭐 한두 개 말고는 다 죽는 게 아니냐 설왕설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업 분석 차원에서 저희가 빅테크 회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좀 여쭤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그때 사실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들이 시장의 상황에 좀 얽매이지 말고 회사들의 역량에 좀 집중을 하자. 그쵸. 그래서 과연 이 회사들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고 역량이 계속 있어서 미래에도 계속 잘할 수 있다면 분명히 그 회사의 가치는 좋은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최대한 이제 원론에 집중을 하고 제품과 약간 역량에 집중하는 그러면서 뭔가 공부를 하자. 그 회사를 많이 알아야 저희가 뭐 1,000만 원을 버는데 한 달을 썼다면 투자를 하려면 한 달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시간을 써서 해야지 왜 버는 데 쓰는 시간은 이만큼인데 그걸 투자하는 데 쓰는 시간은 이만큼이냐.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자. 같은 돈인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굉장히 챌린징합니다. 그러니까 AI가 엄청 지금 뜨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 챗GPT 같은 이런 LLM이 굉장히 뜨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를 들면 사실 그 주식시장도 보면은 30년마다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뭐 에너지 기업들 예를 들면 이제 옛날에 이제 기름 이런 회사들이 뭐 한 30년 동안 지배를 했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테크 회사들이 지배를 하고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 AI나 아니면 이제 그린 에너지 아니면 뭐 로봇 이런 것들이 지배를 할 것이다 이런 흐름이 있거든요. 미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탑 10 회사들을 30년마다 분석해보면 이 섹터들이 변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회사들이 앞으로 이제 몇 년을 더 갈 것인가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AI가 얼마나 많이 변할 것인가 이거를 사실 고민해야 될 시기이고 작년에 했던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지금 이런 기술의 변화가 어떻게 영향이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저는 시즌2인 줄 알았는데 AS네요. 보너스 편이라고 보너스 하겠습니다. 편이요.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한번 이 회사들의 미래가 어떤지 결국 비전을 보는 거잖아요. 제가 서비스 새로 나오는 거나 뭐 이런 것처럼 보면 챗GPT, 생성 AI 아니면 그냥 원래 AI 이 기술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심지어 이번에 비전 프로 나온 것도 카메라나 센서가 막 손 모양을 인식해갖고 컨트롤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음성으로 또 결국은 주고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 AI 같거든요. 그럼요. 그럼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 좀 선견지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AI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미래인 거고 그 한계 임계점까지 거의 다 온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LLM 같은 게 나온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잠깐 앞으로 가서 과거를 좀 보면 결국 저희가 이제 PC의 시대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인터넷 시대 그리고 이제 모바일의 시대 그리고 지금 이제 AI 시대가 어떻게 보면 열리는 거고 이게 약간 10년 뭐 15년마다 계속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대마다 뭐 PC의 시대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득세를 하고 인터넷 시대는 이제 구글 그다음에 모바일 시대는 애플 그러면 결국 이제 다시 AI 시대는 어떤 회사가 뜰 것인가 그리고 기존의 회사들이 아닌 다른 회사들이 뜰 것인가까지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전 직장에서 지금 직장으로 옮기게 된 이유가 사실 머신러닝에 꽂혀서였거든요. 세상이 변하는구나. 머신러닝이 이제 제일 중요하구나.
그래서 머신러닝 하는 회사로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지금 회사로 이직을 했고, 이렇게 하면서 머신러닝에 좀 더 깊이 볼 기회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AI 양재협이라는 기관 같은 데서 약간 심사위원 같은 거를 좀 하게 되면서 더더욱 많은 AI 회사들을 보게 됐고, 그래서 지난 뭐 2, 3년 동안 계속 AI 관련된 회사들 쭉 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한 4가지 정도의 분류를 하더라고요, 일들을. 그래서 첫 번째는 추천, 그러니까 레커멘데이션이죠. 결국 다음에 뭘 살 것인가, 다음에 뭘 볼 것인가, 뭐 아마존에서 뭐 물건이 다음에 뭐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뭐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추천한다든가, 뭐 이런 추천 같은 게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사실 이거는 거의 완성에 가까워요. 그래서 뭐 아마존에 뭐 레커멘데이션 이런 API가 있고, 저희가 데이터만 넣고 나면 추천이 딱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쓰기도 쉽고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라도 추천을 직접 만들 필요가 없게 이미 잘 돼 있고, 한국 회사들도 뭐 잘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예측, 특히 뭐 재고 관리 같은 것도 중요하죠. 저희가 물건을 차입하고 판매했는데 창고에 10억 원어치 쌓여있으면 1년 내내 손해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재고 관리가 흐름을 보면 이때쯤 이만큼 팔리고 이만큼 팔리고, 뭐 날씨가 비가 오고 이게 쭉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캐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뭐 아마존에도 이 API가 심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만 뭐 1년치 넣으면 앞으로 6개월을 예측을 해줘요. 다만 아직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신뢰도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이것도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근시일내에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이미지나 텍스트나 동영상. 근데 셋 다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하는, OCR처럼 이미지를 넣으면 텍스트로 바꿔둔다든가, 아니면 동영상을 주면 그 안에 요약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이미지를 넣으면 그 이미지 자체에 이게 뭐 빨간색 드레스를 입고 있는 뭐 키 큰 사람입니다 라다든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인식. 아니면 이렇게 고양이인지 개인지를 맞춘다든가, 뭐 불이 났다든가. 그래서 이미지 인식 쪽에는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생각보다 그게 쓸모가 있어요. 뭐 불량품을 골라낸다든가, 뭐 환자가 생겼다든가, 범죄가 생긴다든가, 생각해보면 정말 많을 거잖아요. 아니 그게 구글 포트에서 막 사람 분류하고 이랬던 게 LLM 그렇습니다. 나오기 전에 이미 되고 있었던 거네요. 그리고 뭐 여기에서 이 이미지를 이용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골프를 내가 이렇게 치는 영상을 올리면 그 영상을 보고 자세를 바꾸라고 한다든가, 뭐 등등. 그리고 뭐 게임에도 이런 게 많죠. 저희가 이렇게 하면은 그 춤추는 거 보고 다 하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다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생각보다 응용 분야가 많고, 이쪽도 추천만큼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구글에서 만든 API를 쓰면은 어떤 이미지를 넣어도 잘 인식을 하고, 심지어 그게 이제 잘 모르는 분야라고 우리가 이제 이미지 넣고 이제 정답으로 이거는 빨간 드레스, 이건 뭐 이렇게 해주면 자기네가 다 분석을 해서 점점 더 발전이 되는, 그래서 거의 완성에 가까울 정도고, 여기에서 중요한 서비스 하나가 저희가 전화 통화를 하면 텍스트로 바꿔주는 서비스도 있어요. 생성 쪽으로 가면 반대인 거예요. 그냥 텍스트를 넣으면 그걸 이제 목소리로 바꿔주고, 저희가 이제 글자를 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약간 만들어주고, 뭐 이런 건데 굉장히 이제 기초적인 수준이었죠. 요즘에 이제 생성 AI하고 좀 다른 거고요. 근데 어쨌든 텍스트나 이미지나 이제 동영상 같은 걸 생성해주는 서비스들이 반대로 개념으로 이제 있었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자연어 처리,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고 부르는데, 자연어는 좀 달라요. 그래서 뭔가 앞에 것들은 약간 1대1의 개념이라면, 자연어면 그 앞에 거에 따라서 컨텍스트가 변해요. 그래서 야 그거 가져와 그러면 그거가 뭔지는 앞에 걸 봐야 아는 거죠. 맥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맥락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더 복잡해지고, 그리고 이 자연어를 다 이해를 해야 그 다음 단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쪽으로 가도 예를 들면 이제 번역 같은 게 있었고, 요약 같은 것도 있었어요. 자연어를 이해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좀 다른 걸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쭉 있어서 추천, 예측, 그 다음에 이제 인식과 약간 생성,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자연어 처리, 이 네 가지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네 가지를 말하는 이유는, 이 네 가지에서 그래도 저희가 성과를 좀 냈었기 때문에, 인류가 나머지 분야는 되게 어려워요. 데이터도 없고 쉽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를 시도한다는 건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심사위원 같은 거 할 때 다른 분야는 거의 본 적도 없지만, 다른 분야가 나오면 아마 노를 했을 거예요. 상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다른 분야가? 있기는? 저도 노력은 해봤는데 잘 없어요. 있긴 있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 네 개 분야로 5단계가 이제 LLM으로 나타난 거죠. 자연어 처리가 끝까지 발전을 해서, 그리고 엄청나게 큰 데이터를 넣는 거 가능해졌고, 거기서 약간 이제 이미지 인식과 생성 뭐 이런 것까지 다, 어떻게 보면은 끝판왕이죠.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넣어서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다 때려 넣은 다음에, 야 추천도 해봐, 뭐 예측해봐, 이 이미지 보고 설명해봐 라든지, 뭐 이 논문 요약해봐 같은 걸 다 할 수 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LLM까지 안 가더라도 앞에 예로 들어주신 네 가지 카테고리의 기술들도 이 빅테크 기업들이 거의 다 이렇게 좀 연관이 돼 있군요. 그럼요. 많이들 하고 있고, 이거를 또 스스로 자기 서비스에 아주 잘 쓰고 있고,
이미 잘 쓰고 있고, 예를 들면은 뭐 구글의 광고 시스템은 당연히 예측 같은 거 하는 거고, 아마존의 재고 관리 같은 거는 뭐 포캐스트 같은 거를 썼을 것이고, 뭐 구글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이제 뭐 동영상 같은 거 계속 올리는데 동영상 중에 이상한 동영상 올리면 걸러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걸 옛날에 사람들이 다 보고 했다면 지금은 이제 이미지 인식을 해가지고 그거를 다 이상한 거 있으면 걸러내서 경고하고, 그리고 뭐 유튜브에 동영상 올려보면 저작권법이 있는 음악이 들어가면 바로 걸러요, 걔들이. 이런 걸 다 했었죠. 네. 근데 LLM은 이제 방금 이 모든 것들의 스케일이 몇십 배가 아니라 몇백 배, 몇천 배로 커진 거죠. 그래서 뭐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다 넣고 학습시킨 다음에 꼭 사람한테 물어보듯이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집에서 가까운 맛집은 뭐야? 그러면 이제 대답을 해주는. 물론 이제 정확도는 아직은 많이 떨어지지만, 근데 앞에 4개를 하면서 각각 발전했던 것들이 다 합쳐져서 더 큰 모델로 갈 수 있는 약간 스태핑 스톤 같은 식으로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새 많이 하는 얘기가 결국은 뭐 구글 바드나 아니면 챗GPT 같은 이런 LLM 갖고 있는 회사가 다 먹을 거냐, 그냥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뭐 예를 들면은 뭐 PC 시대에는 마이크로소프트만 잘 됐냐? 아니잖아요. 뭐 델이나 IBM도 PC 팔아서 돈 많이 벌었고, 뭐 인터넷 시대는 구글만 했냐? 아니죠. 하드웨어 만드는 회사는 돈을 많이 벌었고, 뭐 모바일 시대도 마찬가지죠. 뭐 삼성, 뭐 구글 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시장이 이제 커지기 때문에 어느 한 기술이 발전을 하면 그거를 서포트하는 다른 것들도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자동차가 많이 팔리면 고무도 많이 만드는 거예요. 타이어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멀리 여행을 하니까 여행 산업이 발전하는 거고, 그럼 호텔까지도 발전하는 거고, 쭉 같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AI에 대해서 좀 한 발 뒤로 들어가면 결국 한 3가지 정도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엄청난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근데 이 하드웨어라는 게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한 하드웨어가 있고, 이거를 이제 실제 활용을 하기 위한 하드웨어가 좀 다르긴 해요. 학습을 할 때는 이제 엄청난 양의 이제 하드웨어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그냥 컴퓨터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되겠네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내 전화기에서 돌릴 때는 내 전화기에서 가볍게 돌릴 수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만들 때와 그걸 쓸 때를 좀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쪽 하드웨어가 되게 발전을 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도 GPT 뭐 3.5, 4.0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서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부담이 돼요. 너무 데이터가 많아지고 이 학습시키는데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굉장히 좋은 결과들이 나올 거고 재밌는 결과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하드웨어 쪽 회사들이 당연히 계속 발전할 것이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LLM 좋은 모델이 나오면 그거를 또 이제 회사들마다 뭐 예를 들면 하나의 모델에다가 뭐 삼성전자도 데이터 놓고 LG전자도 데이터 놓고 이렇게 학습시켜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위험하죠. 그래서 결국은 내 데이터만 넣어서 내 것만 학습시켜서 써야 되는. 그래서 뭔가 우리 회사의 기밀 정보는 우리 회사 안에 시스템 안에다가 LLM을 준비해서 거기다 놓고 학습시켜서, 예를 들면은 회사에 엄청나게 똑똑한 직원이 있으면 전 회사의 문서를 네가 다 읽어봐. 그러고 나서 아무나 그 친구한테 물어보면 얼마나 업무가 편하겠어요. 그러면은 야 그저께 3일 전에 회의할 때 그 사람이 뭐라 그랬지? 이 사람이 답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난리지 베이스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이 데이터들을 다 나눠서 써야 되고 뭐 보안도 있기 때문에 사실 따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굉장한 양의 약간 인프라, 그 다음에 뭔가 운영, 그래서 약간 지금보다도 더욱 클라우드나 이런 거에 활용성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또 모바일 디바이스로 옮겨가서 그 안에서만 돌아가야 된다. 예를 들면 내 개인 정보가 내 전화기를 벗어나는 건 싫을 수도 있잖아요. 생체 정보라든가 뭐 그런 거죠. LG전자 정보가 그 LG전자 그룹 밖으로 나가는 게 싫듯이 저도 제가 막 전화기 대고 막 말을 하는 거 자연인식을 했는데 이게 딴 데 갔다 오는 거는 불안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학습하는 건 더더욱 불안하고, 그래서 이런 인프라 운영이 있을 거고, 그리고 제가 모바일 디바이스 이야기도 했지만 결국 이게 이제 서비스로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서비스가 뭐 윈도우 위에서 돌 수도 있고, 크롬 브라우저 위에서 돌 수도 있고, 뭐 아이폰 위에서 돌 수도 있고, 결국은 그런 디바이스 단에서 그 일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없었던 서비스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마이크만 켜고 다니면 제가 하루 종일 떠드는 이야기를 옆에서 계속 하루 종일 듣고 있다가 조용히 저녁에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요약 정리해 준다든가, 내일 할 일을 알려준다든가, 뭐 등등등. 그러면은 생각보다 이런 디바이스 쪽도 많이 발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쭉 보면은 결국 지금 잘하고 있는 빅테크 회사들이 계속 잘할 수밖에 없는. 그게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에너지에서 컴퓨터 PC로 갔을 때는 사실 좀 많은 변화였는데, 그러니까 테크는 좀 완전 회사가 달라졌는데, 테크에서 AI는 어떻게 보면 또 테크하는 회사가 AI도 잘할 거니까 이게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기름 회사가 당연히 이제 테크 회사로 이 업계가 이렇게 전환되는 거는 엄청나지만 지금 여기서는 약간 확장되는 경험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 지금까지 저희가 이루어낸 인류가 만들어낸 거 위에 좀 쌓인 거라서
결국 그 쭉 저희가 봤던 회사들, 뭐 엔비디아 같은 회사보다 더 인공지능 그 학습 칩을 잘 만들 회사가 있느냐? 당장은 안 보인다. 없죠. 당장은 안 보이죠. 네. 그리고 뭐 아마존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 말고 굉장히 좋은 클라우드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있느냐? 한동안 힘들 거다.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투자한 거죠. 이거는 네. 뭐 몇 조가 아니라 네. 몇십 조, 몇백 조를 투자해서 만들어야 꽤 되는데.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또 오래 했고 네. 거기에다가 뭐 디바이스로 가면은 뭐 예를 들면 애플 아이폰 같은 디바이스가 아닌 디바이스가 갑자기 나와서 아이폰이 AI를 잘할 확률과 전혀 다른 AI를 잘할 휴대폰이 나올 확률과 네. 그럼 사람들이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 생각하면 네. 결국 아이폰이 AI를 잘하게 될 확률이 더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이제 서비스들이 AI를 잘 쓰게 될 것이고 당연히 그냥 그 서비스가 뭔가 AI 기능을 쓰는 것보다 아이폰이 이제 AI를 위한 뭐 하드웨어나 뭐 서비스들을 다 준비하고 뒤에 뭐 아마존이 뭐 클라우드 준비해주고 이러면은 더 쉽게 이제 사람들은 쓸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LLM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제너럴하게 여러 가지 쓸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서비스를 만들면서 약간 그 서비스 자체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농구 경기를 녹화를 제 전화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얘가 다 그걸 분석해가지고 스코어를 다 정리를 해서 네. 누가 슛을 몇 번 쐈고 실패율이 얼마고 결과 딱 정리해서 표로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괜찮네요. 네, 괜찮죠. 근데 이런 걸 저희가 상상만 하는데 네. 사람이 하면 되죠. 근데 실수를 하겠지만. 여태는 그렇게 했죠. 그래, 네. 근데 이런 거를 그냥 전화기만 켜놓으면 네. 다 할 수도 있는데 이걸 만들려면 80%의 시간을 사실 데이터에 쏟아야 되는 거잖아요. 뭐 좋은 카메라로 좋은 위치를 잡고 영상이 깨끗하고.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그 영상을 머신러닝으로 분석하는 데서 시간을 다 쓴단 말이에요. 네. 이게 부족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는 이런 LLM이 더 발전하면서 요게 메인이 아니고 데이터가 메인이에요. 드디어 주도가 맞춰지는 거죠. 활용으로 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면 조금밖에 없는 데이터로 막 그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머신러닝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된다면 머신러닝이 충분히 이제 강화돼서 정말 좋아진다면 좋은 데이터만 넣으면 결과 내기 쉬워지는 그런 식으로 약간 AI의 평준화 같은 게 이루어질 거라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데이터에 더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쪽의 회사들이 더 발전할 수도 있는 거죠. AI에 대한 기술력에 지금까지는 집중을 했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그거는 어차피 뒤로 살짝 숨을 거고 그 앞에서 어떤 데이터로 돌아갈 거고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모아야 되고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제 요 다음 단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닭하고 이제 달걀 같은 개념인데 결국 뭐 자동차가 점점 속도를 빠른 데 집중하다가 안전성에 집중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외관 디자인에 집중하다가 이런 것처럼 앞으로는 좀 더 이제 데이터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할 거라서 지금 말씀드렸던 엔비디아나 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회사들 당연히 잘하고 있고 AI가 잘 돼도 계속 잘할 회사들이고 여기에 플러스로 조금 더 이제 데이터를 잘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뭐 데이터 플랫폼 만드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좀 더 이제 뜰 수 있는 회사들이 더 많은 그 관심을 가지겠죠 데이터에다가. 이미 AI가 완전히 활용될 만큼 그 빅테크들이 다 인프라 지금 깔아놓은 거잖아요. 저번에 다뤘던 한 8개 회사들이 보면 이 회사가 10년 전에 막 이렇게 크진 않았잖아요. 그 중에 그렇죠. 몇 개만 그랬었고 요새 들어서 더더더더 많이 켜진 빅테크들이기 때문에 이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은 AI를 잘하기 위한 지금 기반들이 쫙 다 있는 거고 뭐 봐도 뭐 엔비디아는 아까 말씀하셨던 하드웨어 뭐 아마존이나 MS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이런 게 다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가 하나 생기면은 그 옆에 많은 부가산업들이 생긴다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데이터가 뭐 데이터 정제도 있을 거고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냐도 있을 거고 뭐 또 지키는 것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하게 그렇게 좀 갈 수 있겠군요 앞으로. 그렇죠. 그래서 뭐 전체적인 산업이 더 커질 것이고 애플이 지금까지 했던 일,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했던 일들이 사실 더 커질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데이터에 별로 신경을 안 쓰던 회사들이 이제 경쟁 회사들이 데이터를 좀 모아서 LLM 같은 걸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걸 하는 걸 보면 우리도 해야 되겠네? 라고 하면 지금까지 안 쓰던 클라우드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도 일을 할 때 지금까지는 굉장히 크고 복잡한 PC가 필요했다면 이제 전화기에서 쉽게 할 수도 있으니까 모든 일을 전화기로 처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변화는 있을 건데 어쨌든 뭐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디지털 라이프 사는 게 훨씬 더 커졌잖아요. 그럼 앞으로 20년 후에는 이게 줄어들겠냐 커지겠냐라고 보면 훨씬 더 커지겠죠. 점점 더 사람과 디지털의 결합은 커질 것이고 그래서 지금 빅테크 회사들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점점 더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 10년 전부터 머신러닝에 관심을 가지면서 인류의 미래는 결국 두 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영화 좋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결국 인류의 미래는 매트릭스처럼 우리 인간이 건전지가 돼가지고 이러고 있든가 아니면 월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면은 인간들이 다 이렇게 뚱뚱해져가지고 비행기 타서 우주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물론 로봇들이 다 돌봐주긴 하지만 뭐 사실 두 개 다 제가 볼 때 비슷해요.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생산 활동을 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로봇이 하고 이제 인공지능이 알아서 모든 걸 다 해주는 시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뭐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뭐 네. 늘어난 나라도 있지만 네. 뭐 인구가 줄어드는 게 꼭 나쁜 거냐 아닐 수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약간 공해보다 로봇이 만들어내는 공해가 훨씬 적을 수도 있거든요. 관리만 잘하면. 네. 그러면은 인간 5천만 명이 사는 것보다 인간 1,000만 명하고 네. 로봇 4천만 개가 있는 게 네. 훨씬 더 자연 친화적이고 범죄도 덜 발생하고 깨끗하고 안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결국 그 인공지능이 컴퓨터 안에서만 동작을 하다가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해야 돼요. 그게 로봇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결국 인공지능의 완성은 로봇이에요. 로봇이 되는 순간 네. 사실 이제 많은 것들이 변화되는 거고 이런 걸 위해서 뭐 현대차 같은 데가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구매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테슬라 봇 굉장히 엉뚱맞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하는 이유가 결국 그 테크의 미래는 인공지능 물론 그 밑에는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의 미래는 약간 이제 로봇까지 가는 거예요. 무서운 것 중에 또 하나가 AI, 특히 LLM 이런 것들은 AI가 어떻게 이런 결과물을 냈는지 분석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또 그런 부분이 또 무서워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 결국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해서 뭔가를 처리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그게 학습이 돼서 왜 그런 결과를 내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Explainable AI라고 XAI라는 이제 무브먼트가 있어요. 이제 XAI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제안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제일 큰 건 사실 데이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력서를 리뷰해서 우리가 이제 불합격, 합격 같은 거 하는 걸 결과를 머신러닝한테 학습시켜서 걔한테 대신 시켰더니 남자만 70%를 붙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기존에 70%를 그렇게 붙였으니까. 그러니까 들어간 데이터가 70%가 남자 합격이었으니까 나오는 알고리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서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미래로 가면은 예를 들면 저희가 로봇이 나왔어요. 근데 그 로봇이 굉장히 동일한 뭔가 모델을 가지고 각 집집마다 돈다고 하면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로봇이 사실 이제 아무런 학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서 서서 한 달 동안 관찰하는 거예요. 이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얘가 활동하면 이 우리 집에 맞는 게 되는 거잖아요. 생활 학습도 맞는 거고. 이렇게 데이터를 컨트롤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집은 예를 들면은 맨날 우유를 상하기 일주일 전에 보내버려요. 근데 우리는 뭐 요거트가 3일 지나도 그냥 먹어요. 근데 이거를 그 로봇이 보고 학습을 해야 냉장고를 관리를 할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아주 일반적인 걸로만 하면 모든 거 커버가 안 되는 거고 다 이제 개개인의 다른 거를 커버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컨트롤하는 거는 넣는 데이터인 거예요. 그리고 넣는 데이터를 컨트롤했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한 번도 큰 소리 치는 일이 없었어요. 로봇이 그걸 배워가지고 뭔가 한다면 걔가 뭔가 소리를 낼 일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면 우리 집은 모든 사람들이 천천히 다녀요. 로봇도 그럼 당연히 천천히 다니겠죠. 근데 저 집은 다 막 빨리 뛰어다니고 무조건 빨래는 저 세탁기에 이렇게 집어 던져 넣는 거예요. 로봇도 분명히 어느 날 보면 집어 넣고 있을 거예요. 똑같이 했을 거니까. 근데 이 컨트롤은 어떻게 하느냐? 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XAI의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고 이제 중간에 데이터 플랫폼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가면 갈수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엄선된 데이터를 모아 넣을까 그리고 이걸로 어떻게 학습을 시켜서 일을 할까 그래서 아까 뭐 로봇 같은 경우에 진짜로 제로인 상태에서 집에 와서 한 달 동안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한다든가 뭐 자율주행 같은 게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이 경우는 굉장히 운전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는 게 더 이로울 수도 있지만 또 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 스타일이 있는 건데 그쵸. 그래서 기본이 한 50% 내 운전하는 스타일 보고 한 50% 합쳐서 만들어진 게 나올 수 있는 거고 다양한 게 가능하겠죠. 근데 저희가 AI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이제 XAI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엄선된 데이터, 최소한의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필요한 일을 할 것인가. 예를 들면 뭐 로봇 하나 가지고 뭐 운전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애들 과외도 시키고 이러면은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보면은 뭐 모드가 있어서 운전할 때는 운전할 때 넣은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한 걸로 하고 데이터를 스위칭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그 로봇에 약간 브레인이 스위칭되는 그런 개념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재밌는 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컨트롤 하에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원리냐 아니면은 매트릭스냐. 근데 저는 이제 매트릭스는 안 될 것 같고 왜냐면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물론 아주 미래에 로봇이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그걸 스스로 학습을 하는 그러니까 이 로봇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다른 로봇한테 학습을 시켜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자가 발전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되도록 그건 굉장히 조심을 해야죠. 코드를 빼야죠. 코드를 빼야죠. 네. 그래서 모든 학습용 데이터들은 무조건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해야지 기계가 기계를 개조하고 기계가 기계를 개선하고 데이터가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요거를 너무 스스로 모든 걸 다 하게 하면 저희 통제를 벗어날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쪽에서 뭔가 규제가 있든 법이 있든 해야 되겠군요. 그래서 지금도 오픈 AI 뭐 대표님도 그런 걸 요구를 했는데 뭔가 규제를 만들어 달라. 네. 그러니까
약간 규제 영역은 국가의 영역이니까 회사가 주장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뭔가 아이디어는 있겠지만 네. 어쨌든 이런 걸 위해서 이제 많으신 분들이 좀 고민을 해서 방금 말했던 이제 데이터라든가 모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면 충분한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방향에서 좀 작게 시작을 해서 이게 점점 더 확장을 해 나가야죠. 근데 뭐 너무 무분별하게 데이터를 많이 쓴다든가 이거를 뭐 아무 분야나 막 적용한다든가 검증 안 된 걸 갖고 갑자기 막 수술 기계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자율주행을 막 한다든가 이건 위험할 수가 있죠. 사람의 목숨은 소중한 거니까 테스트에 쓰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 앞으로는 로봇 하는 회사도 좀 눈여겨봐야겠군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 로봇은 정확히 세 개인데 구동부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가 이제 약간 센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가 이제 브레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브레인을 머신러닝으로 학습을 해서 만드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뭔가 이제 알고리즘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 무릎을 굽혀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난 잘 모르겠는데 네가 한번 넘어져 보면서 스스로 학습해 해서 이제 이렇게 발달을 하는 로봇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 옛날에는 이렇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센서부와 이제 제어부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넘어지면 마이너스 5점 10m 이상 걸어가면 플러스 10점 알아서 해봐 그러면 지가 이렇게 삐걱삐걱 하면서 이제 스스로 찾아가는 거죠. 안 넘어지는 걸 뭐 사람이 하듯이. 근데 이렇게 해서 발전하는 그 회사들은 굉장히 발전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옛날 1세대 로봇들은 뭐 이렇게 직접 다 그걸 코딩했다면 지금 이제 2세대 로봇들은 이런 식으로 머신러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성과가 나올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급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공지능이 더 좋아지면 이쪽은 저절로 올라가는 거라서 결국 이제 인공지능이 얼마나 빨리 발전하냐가 중요한 거지 로봇이 그렇게 발전하냐 마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 센서도 지금 충분히 좋아요. 저희 자동차만 해도 얼마나 센서가 많아요. 그리고 제어도 뭐 핸들 막 움직이고 자동차 아주 미세하게 컨트롤 다 하잖아요. 뭐 주차 잘하시는 분들 보면 기가 막히게 하고. 그래서 제어하고 센서는 이미 충분해요. 가격도 싸고. 여기에 이제 그냥 브레인만 얹으면 되는 건데 이거는 저희 일반 AI 쪽에서 발전이 충분히 많이 되면 어느 순간 그냥 넣으면 이게 같이 움직여서 돌아가는. 그래서 결국 현대차가 잘할 수도 있죠. 현대차가 뭐 다 있으니까 뭐 테슬라도 잘할 수도 있고 뭐 그냥 로봇 회사도 잘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도전하고 어느 한순간 굉장히 저렴하고 특정 분야에 쓸만한 뭐 농업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공사 로봇이라든가 그런 로봇들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 아마존도 사실 풀필먼트 안에서 쓰는 로봇은 뭐 사람 형태는 아니지만 되게 많이 쓰고 했었잖아요. 그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뭐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 모양이 나와서 모든 걸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각 분야마다 또 쓰임새가 다른 로봇들이 많이 생길 거고 또 그걸 만드는 다양한 회사들이 또 발전을 할 수도 있는 거네요. 특수한 형태를 가진 로봇, 예를 들면 뭐 청소기나 뭐 밥솥이나 냉장고나 이런 게 지금까지 많이 커졌는데 계속 이렇게 가지만 결국 인공지능에서도 LLM 같은 게 나와서 모델 하나 가지고 나머지 4개를 다 해버리는. 그래서 로봇도 각각 목적에 따라 특수한 형태를 만드는 게 유리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예를 들면 조금 더 비싸지만 사람 형태의 로봇이라 그러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주장이 더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세상을 만든 거는 사람 형태에 맞춰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 형태로 만들어야 사실 뭐 문턱을 넘어가기 쉽고 물건을 잡기도 쉽고 그러니까 이 사회 자체를 몽땅 다 로봇 형태에 맞춰서 이렇게 변경을 하지 않으려면 결국 이 사회에 맞춰서 로봇을 만들면 사람 형태로 만들어야 제일 효율적이다. 근데 사람 형태가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 복잡하다 뭐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뭐 센서부나 구동부나 브레인 같은 걸 잘 만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거고 팔이 짧아도 되는 거고 손가락이 뭐 3개여도 되는 거고 뭐 키가 작아도 되는 거고 뭐 다리는 없이 뭐 바퀴로 굴러도 되는 거 다양한 형태가 나올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휴머노이드 형태의 로봇이 장기적으로는 결국 갈 방향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음식 배달하는 로봇이 뭐 싸고 이렇게 바퀴 굴러다니는 게 좋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걔가 이렇게 문고리를 열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지 못하고 엘리베이터 버튼도 못 누르고 뭐 근데 그게 약간 사람 형태라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거를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뭐 이제 등에 짐을 진다든가 뭐 팔이 4개라든가 뭐 이런 거는 가능하겠지만 결국은 일단은 휴머노이드를 한번 거쳐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다시 거기서 커스터마이즈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이쪽도 예측 모델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지만 결국 LLM이 무지하게 좋아지고 LLM을 다시 또 최적화를 해서 예측 모델을 다시 만들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본다면 로봇도 한번 휴머노이드로 정리가 된 다음에 다시 다른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보면은 좋겠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처음에 빅테크 이야기, 저희 예전에 하에 오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은 빅테크도 AI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고 그다음에 이 테크의 시대가 AI 시대로 넘어갈 건데 기반을 또 깔아놓는 회사들이 다 빅테크이기 때문에 물론 새로운 스타트업이 또 많이 생겨날 거지만 당장은 이 빅테크 기업들이 AI 쪽에서도 잘할 것 같다라는 좀 예상 들어봤고요. 아쉽지만 시즌 2였을 줄 알았던 그 빅테크는
오늘은 일단 보너스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